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학생 자녀들이 시험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좀 어려워하는지, 어떻게 자녀들을 이끌어줘야 될지 느낀 점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지금 중3하고 중2 연년생이고 같은 중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제가 전과목 시험 본 것에 대해서 문제도 보기도 하고 혹은 대화도 하면서 선생님들이 어떤 유형으로 시험을 내고 어렵게 낼 때는 어떻게 내는지도 대충 이제 감이 오게 됐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중2 딸 시험 문제는 좀 쉽게 냈고 그냥 평이하게 낸 거죠. 중3 딸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냈더라고요. 보통 중학교에서 어렵게 냈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평균이 50점 보통 미만이 됩니다. 평균이 좀 높으면 50점대, 낮으면 40점대 이런 식의 평균이 형성이 되면 어렵게 낸 거고요. 이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아주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이 모자르게 냅니다. 시간이 모자르게 내는 방법은 중상 난이도를 많이 배치하면 시간이 모자르거든요. 그러니까 극상 혹은 최상의 난이도 문제가 없더라도 중상 난이도만 많이 배치해도 아이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르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게 되고 시간에 쫓기게 되면 실수도 하게 되고 혹은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시간 때문에 다 못 푸는 경우도 많게 되죠. 이런 경우는 보통 학생들이 여유있게 오답을 시켜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냅니다. 자, 이런 경우가 보통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수학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고등학교에서도 좀 많이 내요. 고등학교도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이 좀 모자르는 중상 난이도 문제 위주로 많이 내는 학교입니다. 물론 이제 낯선 유형이나 처음 보는 유형들도 선생님이 개발해서 내죠. 시중 문제집에서 많이 익숙하지 않은 유형들을요. 아마 올해 수능이 킬러 문제를 없애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난도를 유지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예상컨대 올해 수능도 이런 형태로, 즉 중상 난이도가 좀 많아져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시간이 모자르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의 수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지만 시간이 그냥 모자른 거죠.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오래 걸려서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고난도의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유형별 문제도 많이 풀어봐서 학습량 자체가 많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량이 많아지고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다 보면 중상 난도의 문제들 자체를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낯선 유형이 나와도 심화 문제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많이 풀었던 경험이 있으면 낯선 문제도 고민하면서 풀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적응하거나 그런 게 만만치가 않은데, 왜냐면 유형별 교재만 가지고도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심화 교재 가지고도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유형별 교재든 심화 교재든 합쳐서 학습량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좀 준비하기가. 어쨌든 방법은 수학에 대한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거고 심화까지 충분히 여러 권을 진행해야 극복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영어 같은 경우도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문제를 봤더니 중3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내지 않았는데 중2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을 좀 많이 냈습니다. 외부 지문을 많이 내게 되면 아이들이 교과서 위주로만 그냥 공부하다가 처음 보는 지문을 해석해야 되니까 어렵게 느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냥 영어를 영어답게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다 외부 지문이잖아요. 처음 보는 지문들을 해석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가 좀 어렵죠.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외부 지문이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에서 내신 위주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외부 지문들을 계속 연습할 수 있게끔 그런 교재들을 사용하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한다면 학교 교과서 출판사에 해당하는 참고서하고 문제집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집들도, 외부 지문이 있는 일반적인 문제집들도 구입을 해서 평상시 영어의 절대 실력을 만들도록 연습을 시켜야겠죠. 자, 마지막이 국어인데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참고서하고 문제집 그리고 기출문제 이런 거를 충분히 하면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거의 95점, 100점에 가깝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국어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까다롭게 내면 그냥 교과서나 참고서 혹은 출판사 문제집만 풀어도 힘들게끔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지문과 혹은 외부 지문,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을 같이 주고 나서 이 두 지문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들을 분석해봐라, 이런 식의 문제들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출판사에
해당하는 문제집 참고서만 풀면 안 되고 역시 외부 지문들이 나왔을 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혀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시중에 보면 자기 출판사뿐만 아니라 여러 출판사의 어떤 문학 작품이나 비문학 작품들을 실어놓고 그 내용들을 보면서 풀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집들을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풀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교과서나 참고서 그리고 뭐 해당하는 출판사 문제집만 가지고 잘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수학 그리고 국어 영어에서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이라든지 어법 막 그런 것들은 거의 암기를 해야 돼요. 굉장히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암기를 시켜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문제집이 시중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집을 사가지고 충분히 이것들은 암기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외부 지문들이 나왔을 때 처음 보는 지문을 본인이 해석하고, 선생님이 비록 이러이러한 지문들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 지문에서는 이거 상징에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 지문을 보고 이 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길러야지 국어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맘 잡고 좀 어렵게 냈을 때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평이하게 교과서나 학교 수업만 충실하게 들으면 출판사에 있는 그 참고서나 문제집만 풀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중학교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어렵게 내는 학교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제시를 했으니까 학원을 안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이런 방법들을 써서 공부를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